어, 일단은 타입스크립트, 이펙티브 타입스크립트 1장에 대해서 발표할 건데, 저는 되게 좀 문, 키워드처럼 문장을 좀 뽑아가지고 기억할 만한 내용을 좀 압축해가지고 적어놨습니다. 근데 약간 뭐 어떤 분처럼 뭐 이미지를 엄청 많이 가져오거나 코드를 되게 자세하게 쓰진 않았어가지고 좀 필요한 곳에서만 좀 써가지고 살짝 눈이 필요한 감은 있을 수 있겠네요. 1장은 이제 약간 개념 그 전체 책에서 이제 쓰일 이해를 바탕으로 깔고 있어야 될 개념들에 대해서 좀 뭔가 자세하게 알려주는 느낌? 그거를 다 깔고 가야 되니까 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보자면 처음부터 그래서 타입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의 관계 이해하기고요. 제일 그 1장을 관통하는 문장이 그냥 이거인 것 같아요. 타입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의 상위 집합이다. 그래서 다들 일단 공부를 해 오셨으니까 되게 그 책에서 나온 디테일한 내용을 요청 설명을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저도 이것 때문에 좀 혼동을 많이 겪었었는데 타입스크립트가 런타임에서 유효하지 않, 대부분의 경우에 유효하지 않다는 거를 되게 계속 생각하면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타입스크립트를 이제 프로젝트로서 사용을 할 때 자바스크립트와 분리해서 코드를 짜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그냥 타입을 할당하고 그러는 건데 그러다 보면 뭔가 저도 타입스크립트가 런타임에 유효하지 않다는 거를 되게 인식을 안 하고 있다가 혼동을 많이 겪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적 타입의 언어이고 뭐 부가 기능을 제공한다 이런 거는 다 저희 강의도 듣고 해가지고 알고 계실 거고요.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은 타입스크립트 프로그램으로서 작용할 수 있지만 타입스크립트 프로그램이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으로 유효하지는 않다는 거죠. 이거 처음에 저 1회독 했었을 때 이거에서 좀 이해가 안 갔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js로 작성한 파일을 타입스크립트 그 타입 시스템으로 돌렸을 때 유효하지 않다는 거를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아, 반대죠. 타입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파일을 자바스크립트로 돌렸을 때 유효하지 않다는 거. 왜냐면 아니 그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 해석을 하는 게 타입에 대한 문법이 적혀 있지 않으니까 타입 저희가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쓸 때 뭐 이런 문법을 쓰잖아요. 뭐 as, any 이런 거. 이런 거를 그냥 자바스크립트에서 기본적으로 인식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타입스크립트의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책에서 그 제가 그 처음에 이해를 못했던 부분은 타입스크립트가 간, 다, 타입을 뭐 지정을 해주고 타입을 기반으로 에러를 뭐 추론을 해준다거나 그런 부분만으로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타입스크립트에 뭐 약간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타입스크립트는 부가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되게 큰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타입스크립트, 타입 시스템의 목표 중 하나는 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냥 단순히 타입스크립트를 썼을 때는 타입스크립트 목표의 전부라고 이게 생각을 했었는데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타입스크립트 타입 체커는 어, 기본적으로 좀 느낀 게 단순히 뭔가 정해져 그냥 되게 스트릭트한 방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타입스크립트가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짠 타입스크립트 코드를 이해하는지를 저희가 그걸 추론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1단원에서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타입스크립트 그 타입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저희가 그 시스템에 넣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야 타입스크립트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정도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의 타입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의 런타임 동작을 모델링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이거는 저는 아예 몰랐었어요. 이런 부분을. 근데 모델링을 하고는 있지만 자바스크립트와 완벽히 똑같이 동작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렇게 나뉘죠. 런타임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타입 체커가 오류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타입 체크를 통과하더라도 여전히 런타임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이 나뉘는데 사실 이게 되게 그 책에서도 써 있지만 완전히 다른 내용이잖아요. 이 다른 내용이 같은 타입스크립트라는 시스템에 이게 포함이 돼 있으니까 사실 처음에는 이럴 거면 이 일관성이 너무 없으니까 이럴 거면 그 케이스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다 인식하고 써야 되는 거면 무슨 소용이 있지? 이거 너무 복잡하고 뭔가 왜 이렇게 만들었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 딱 이 문장으로 그냥 정리를 해버리니까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타입 시스템은 종적 타입의 정확성을 무조건 보장해주는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써 있죠. 뭐 다른 이제 언어나 시스템을 사용하면 완전히 이 정확성을 보장해주는 어,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타입 시스템은 정확히 그 목적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이템 이 타입스크립트 설정 이해하기는 그 추후에 더 자세한 타입스크립트 설정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 문장을 받아들이고 그냥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타입스크립트는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언어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타입스크립트가 굉장히 이제 다른 언어에서보다 구체적인 설정을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설정하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저희가 설정을 너무 느슨하게 하면은 타입스크립트의 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그 어, 너무 구체적이고 스트릭트하게 하면은 지금 현 상황에 맞는 뭐 이제 예를 들어 뭐 어느 목표까지 개발을 해야 되는 기한이 정해져 있거나 뭐 리소스가 한정돼 있거나 할 수 있는데 이제 타입스크립트 룰을 뭐 전문가가 아닌데 너무 그 완벽히 준수하려고 하다가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제 현 상황에 맞게 타입스크립트 설정을 어떻게 하냐를 나름의 이제 기준을 통해 설정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뭐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이템 3. 코드 생성과 타입이 관계없음을 이해하기. 그래서 아까 위에 말했던 두 가지 큰 역할이 있습니다. 타입스크립트는. 저는 이제 그냥 처음 생각했을 때는 이것만 생각했던 거고, 코드의 타입 오류를 체크하는 부분만 생각했던 거고, 제가 이제 간과했던 부분은 최신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를 브라우저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고버전의 자바스크립트로 트랜스파일 하고 또 이제 저희가 개발하는 환경에서 여러 되게 유용한 그 힌트를 제공한다. 근데 그 힌트를 제공하고 편의 기능을 제공을 하는 게 되게 커요. 타입스크립트의 역할 중에서. 왜냐하면 결국 이제 타입스크립트는 런타임과는 거의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언어이고 저희가 이제 개발 과정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용이성을 제공하기 위한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 타입 오류를 체크한다가 그 역할도 수행하지만 또 트랜스파일과 타입 힌트 등의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트랜스파일 자체도 이제 TS 컴피그를 통해서 저희가 그 타겟 버전도 지정해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타입스크립트 TS 컴피그를 통해서 트랜스파일까지 지정해주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갔었는데 그 역할 자체가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아이템 3의 내용은 그 위에서 말씀드렸던 런타임과 분리되어 있다는 그 전제를 통해 생각을 해보면 다 이해가 가는 내용 같습니다. 몰랐던 부분은 어, 이도 에미돈 에러 이 옵션을 설정했을 때가 제가 있었는데 제가 이걸 모르고 썼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류가 있을 때 컴파일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빌드 툴이나 뭐 환경에 따라서 이런 거를 뭐 좀 다른 이름으로 지정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설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 TS 컴피그를 어떻게 어, 정의를 할 거냐가 꽤 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자주 실수했던 부분이 런타임에서 타입 체크가 불가능한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as나 이제 그 콜론을 통해서 타이핑을 하는 부분이 런타임에서도 유효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게 저도 많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대표적인 사례를 지적을 해줬었죠. 그리고 몰랐던 부분이 클래스를 사용하면 그 타입과 값으로 둘 다 사용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었는데 이번에 배워갔습니다. 클래스명 자체를 타입으로 지정을 해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런타임 타입은 선언된 타입과 다를 수 있다. 타입스크립트의 목적은 코드의 설계가 런타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지 런타임에서의 타입을 강제하거나 확인하는 데 있지 않다. 이건 제가 조금 제 느낀 거를 담아가지고 쓴 문장인데 어, 예를 들면 그 타입을 지정한다고 해서 저희가 API 콜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백엔드를 작성하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럴 수 있고 만약 사용자 입력을 받는 어떤 사이트가 있을 때 사용자 입력이 저희의 의도와는 다르게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게 그거를 방지해 주는 게 타입스크립트의 역할은 아니다. 근데 저희가 그냥 이 분리해야 되는 게 실제 값이 들어올 거를 어, 강제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게 타입스크립트의 역할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그냥 저희의 의도대로 들어왔을 때의 데이터 형식이 어떨지를 정의를 해놓고 이제 저희 거 개발 과정에서의 그 정의에 맞춰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유틸리티 함수면은 그 유틸리티 함수가 다른 데에 쓰였을 때 어, 그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역할, 그게 타입스크립트 타입 시스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타임 오버헤드가 없는 대신 빌드 타임 오버헤드가 있다. 런타임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자바스크립트 저희가 프로젝트를 했을 때도 어떤 에러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주는 뭐 밸리데이션 함수 같은 걸 썼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오버헤드가 생기죠. 어떤 확인 절차가 한 번 더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걸 오버헤드라고 그냥 할 수 있는데, 근데 타입스크립트의 타입 시스템은 런타임 오버헤드는 없다. 왜냐하면 빌드 하면은 저희가 타입 지정한 거 다 사라지기 때문에. 대신 그 빌드 하면서 생기는 빌드 타임 오버헤드는 있다. 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빌드 도구를 통해 트랜스파일만 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호환성을 위해 특정 헬퍼 코드를 추가하느라 성능 오버헤드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저는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이런 내용이 요거랑 뭔 상관이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위에 이거를 받아들이고 가야 돼요. 최신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브라우저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이제 호환성을 담아서 트랜스파일 해주는 역할도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의 역할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드 타임 오버헤드도 헤드가 생기는 것도 타입스크립트가 작용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호환성을 위해 이제 특정 헬퍼 코드를 추가해 주는 것도 타입스크립트와 관련이 없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는 타입스크립트 자체가 타입을 지정해주고 그 타입의 오류가 없는지만 확인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을 들으면 빌드타임 오버헤드랑 이제 헬퍼 코드를 추가해주는 것도 뭐 바벨이나 이제 그런 쪽의 역할이지 타입스크립트 내용과 뭔 상관이지 했었는데, 그래서 위에 예, 그 트랜스파일러로서의 역할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때 어떤 강사님 말씀이었나? 그 이제 큰 실제 사용되는 시스템에서의 빌드 타임은 뭐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리고 거기 책에서는 인크레멘셜 그 빌드에 대해서도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것도 빌드 타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만 빌드를 처리해주는 어떤 기법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어, 그런 거를 설정을 할 때도 이제 요런 설정을 경우에 따라서 임의로 이제 커스텀하게 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개발자가 좀 엔지니어 관점으로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아이템 4, 구조적 타이핑에 익숙해지기. 네. 호환되는 구조에 대해 타입 에러 없이 사용이 된다. 다 책에서 이해하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살짝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의 내용에서 요 예시가 좀 제일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1, 1단원? 1단원에서는. 그래서 그 책에서도 조금 약간 말이 잘못 나와 있어요. 이게 요, 요 예, 제 예시는 조금 다르게 썼습니다. 근데 이 반복문을 통해서 인자로 전달받은 객체를 순회하는 예시를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부차적인 내용은 빼고 그냥 되게 간단한 예시로 조금 바꾼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닫혀있는 타입 시스템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을 때는 저희가 지정한 이 타입이 요 객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타입 시스템은 그게 불가능하다. 그냥 선천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개념인 거예요. 타입 시스템이란 애한테는. 그래가지고 여기에 다른 게 붙을 수가 있는 거죠. 뭐 Z든 뭐든 그냥 1이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이 객체로 그냥. 그래가지고 요 요 코드가 타입 스크립트에서 에러가 나게 되죠. 근데 에러 메시지가 이 스트링 타입이 V에 입력될 수 있다는 내용의 에러가 나요. 근데 책에서는 좀 그 얘기보다는 좀 더 한 단계 건너뛴 결론을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좀 혼동이 있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요거를 요 제가 작성한 코드를 보시면 좀 생각이 정리될 수 있는데 이 스트링 타입이라는 거는 어 그 타입 시스템이 추론하기로는 이 x랑 y를 전달해 주면 x라는 타입과 이 y라는 그 단어 자체 타입이 들어온다고 해야 되는데 이 스트링 타입이라는 거는 그 외에 그냥 다른 단어가 입력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타입스크립트 강의 같은 거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타입 시스템이 추론을 할 때 정확한 예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입력을 했을 때 x 값 이렇게 하면 되겠다. a가 뭐 하이다. 그러면 a의 타입을 그냥 이 하이라는 값으로 추측을 하거든요. 이게 a가 스트링이 아니고 a가 하이라는 값 자체인 걸로 추측을 하거든요. 타입 시스템은. 근데 여기에 그 외에 이제 Z나 뭐 저희가 이제 마음대로 넣을 수 있는 뭐 X, Y 외에 스트링이 들어갈 수가 있다. 스트링 타입의 값이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에러 메시지가. 그래서 타입 시스템이 이해하기로는 X라는 값과 Y라는 값이 키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 이, 이 경우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에러 메시지에서 말하는. 그래서 여기 X에다가 Y에다가 넣어도 되는데 보통 처음에 넣어요. X에다가 스트링 이 인덱스 시그니처를 추가를 해주면 에러가 안 나요. 그 타입 그 스크립트에서 에러가 사라져요. 왜냐면 어 X에다가 스트링 그 인덱스 시그니처를 줬기 때문에 X, Y 외 속성이 스트링으로 그냥 들어올 수 있고 스트링 타입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 값이 넘버로 나올 수 있음을 이해를 시킨 거예요. 타입 시스템한테. 그래가지고 여기서 에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 설명이 살짝 빈약했다고 느끼게 됐는데 이렇게 하면 에러가 안 나요. 왜냐면 어차피 이 x, y 외의 값이 들어와도 키로 들어와도 이건 어떤 스트링 값이고 넘버를 반환해 줄 거기 때문에 결과도 넘버 이미 보장을 저희가 해준 거죠. 사용자가 알려준 거예요. 사용자가.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 인덱스 시그니처를 추가하지 않으면 그 z의 값이 들어오는데 z의 값이 그 단어로 뭐 하이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넘버를 반환해 준다는 게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류가 해결됩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류는 해결할 수 있는데 저희의 의도와는 좀 달라요. 저희의 의도는 제가 함수명을 좀 잘못 찍었는데 x랑 y의 값만을 사용해서 연산을 해주는 함수를 만드는 게 저희 목적이었거든요. 그 책에서의 예시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타입에서의 에러는 해결할 수 있지만 런타임에서의
저희가 의도한 동작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책에서 나온 대로 열려있는 타입 시스템에서 런타임에서의 의도도 충족을 하면서 타입 시스템의 그 추론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알려주기 위해서는 정확한 그 이 뭐라 하죠? 프로퍼티 명을 그냥 써가지고 사용을 하면 여기에 인덱스 시그니처를 넣거나 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명확히 사용할 내용을 나타내 주면 타입에서나 런타임에서나 문제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이게 저는 제일 좋은 코드가 이렇다라고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 방금 이 클래스를 이제 어, 타입으로 쓸 수 있다는 내용을 위해서 말했는데 그 결과 그 결과로 만들어낸 인스턴스와 단순히 같은 구조를 가진 변수를 만들었을 때 어차피 겉에 들어있는 그 형태만 같은지를 확인함으로 구조적 타이핑을 이제 거침으로 문제가 없다.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책에서 소개를 했었죠.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니타입 지향학인데 요거는 큰 내용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딱히 딱히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할 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대답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고생하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혹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고생하셨습니다.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이게 근데 질문으로 하면 질문 안 하지 않을까요? 왜요? 왜요? 질문 있으신 분 해주세요. 저는 막, 제가 말했을 때 잘못된 점이 있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아, 이게 왜냐면 제가 뭐 대본을 크게 준비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서 잘못된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네, 질문이라면 질문이고 질문 아니라면 아닌데 그 책에서는 타입스크립트의 타입이 열려 있는 타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 열려 있는 이라는 단어가 되게 좀 추상적이어가지고 이해를 잘 못했는데 그 아까 조금 그 코드 보면은 에러 나는 부분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저는 그냥 저 오브젝트.kit이라는 함수가 반환 타입이 스트링 배열이어서 키가 스트링으로 추론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저 V라는 객체는 스트링이 아니라 X랑 Y만 이제 속성으로 가질 수 있으니까 빨간 줄을 그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타입스크립트의 타입이 열려있는 타입이라서 그렇다고 하니까 좀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말해도 되나요? 네, 네. 저도 딱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저도. 일장 읽으면서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구조적 타이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예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구조를 호환하면 다 된다라고만 기억을 했어요. 그리고 구조적 타이핑이 왜 좋은지만. 그리고 문제점이 왜 나오는지. 그리고 제일 책에서 안심이 됐던 말은 이런 경우 에러를 처리하기 위한 설정이 따로 존재함. 이라는 말이 제일 안심했어요. 그거는 아마 다른 장에서 다루지 않을까요? 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웅님 물어보신 거. 또 그 킥가옥으로 들어온 게 스트링으로 익힐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넘버 타입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타입 추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느낌으로 에러가 난다고 생각했거든요. 음, 네. 왜 스트링으로 나는 거였죠?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고 느낀 바로는 저게 스트링으로 추론이 되는 게 이제 타입스크립트의 열린 타입 때문이다라고 책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저 오브젝트.kit이라는 함수가 반환 타입이 그냥 스트링 배열 아니냐
딱 그 얘기입니다. 음, 다른 타입이 스트링 배열 아니냐? 아, 네. 이게 책 그렇게 예제랑 이제 같은가요? 예, 그쵸? 아, 책 네, 예제랑 맞네요. 같죠. 책 있었나요? 반환 타입? 에러 메시지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근데 저 부분의 설명이 조금 약간 애매하죠. 저는 그쵸? 제가 애매하긴 하죠. 멍청이라서 이해를 못하나 싶었어요. 저 부분은 저도 자꾸 계속 걸리는 것 같아요. 저 부분의 설명이 뭔가 코드랑 맞는지 모르겠다. 페이지 아시는 분? 20 4페이지. 페이지, 24쪽? 네, 네. 1에서부터 24쪽, 뭐 이렇게 돼요. 엑스가 사용할 수 없기에. 더 3D. 그러니까 진동되면 X, Y, Z 중 하나가 아니라 스트링 배열이라서 그렇다. 저 그냥 음, 애초에 저기다가 넣었을 아, 때 나오는 게 XYZ 이온 타입이 아니라 그냥 스트링 배열일 수밖에 없는 거다. 애초에. 사실 봉인되었다, 열려있다, 이것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어떤 이거, 속성이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어, 주석 보면은 네. 스트링은 벡터 3D 인덱스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엘리멘트는 암시적으로 애니 타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아, 그래서 뭔가 이제 진웅님 이해했어. 말대로 그 객체 스트링, 배열로 네. 객체가 스트링이니까 스트링이 받게 되고 그래서 되는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애니 타입이 돼가지고. 제가 이해한 것 맞는지 들어주시겠어요? 네네. 아,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그 객체의 키 값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아, 추론을 스트링으로 하기 때문에, 어, 이해가 갈랑갈랑하고 있습니다. 어, 진웅님이 어, 하신 말이 이 말인가요, 혹시? 그 키값으로 들어오는 게 스트링 배열로 들어와서 넘버가 아닐 수 있어서 에러가 생긴다? 아니면 다른 건가요? 역시 이게 오브젝티스의 V 중에 하나인 엑시스니까, 엑시스 타입이 뭐였죠? 아닌가요, 진웅님? 뭐라고 하셨죠? 그 키값으로 들어오는 게 스트링 배열이어서 넘버가 아닐 수 있어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인가요? 아니면 제가 다르게 이해한 건가요? 그러니까 체계에서는 어, 스트링을 넣었을 때 이제 나오는 내가 넘버 타입이 아니다. 애니 타입인 것 같다라고 이제 오류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건 오케이인데 그 네, 네, 그건 오케이인데 제 말은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책이 말하는 게 네. 어, 저런 식으로 이제 오브젝트 킷으로 했을 때 이제 엑시스라는 값이 x랑 이제 y의 이제 유니온 타입으로
추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스트링으로 추론이 되니까 타입이 열려 아, 있다라고 써둔 것 아, 네. 같은 느낌이 전 들어가지고 그거를 얘기한 겁니다. 그 오브젝트 키스의 값은 무조건 스트링 배열인가요? 제가 콘솔로 해봤는데 스트링 배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또 그 안에 값이 스트링이 아니어도? 여기는 어떤 네, 객체 키가 어차피 스트링으로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객체 그 키는 예제를 어떤 걸 봐야 스트링이니까. 될지 모르겠어요. 있는 걸 봐야 될지, 책에 있는 걸. 똑같습니다. 내용 똑같은 맞네. 살짝 혼동을 줄 수도 있겠군요. 이게 V가 X, Y, name 이렇게 있는 거 맞나요? V는 X, Y, Z, 어? 그쵸? X, Y, Z가 있죠. X, Y, Z가 있나요? 네. 스트링은 아, 저거 말고 딴 거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저게 지금 넘버 타입에다가 책 예시를 보면은 넘버 타입에다가 할당을 하고 있잖아요. V 액시스를. 저게 이제 오류라고 하는데 저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그냥 콘솔만 찍어도 에러가 나오거든요. 저거는 저 부분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 에러 메시지가 제가 복사해서 채팅에 올려드릴게요. 이거예요. 그냥 콘솔만 찍으려고 해도 빨간 줄 그어지면서 이런 오류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넘버인지 애니인지랑은 크게 상관이 없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인덱스 값으로 스트링이 오면 안 된다. X랑 Y만 와야 된다. 라는 오류가 아,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V 값 안에 이게 타입이 열려 있으니까 속성을 그쵸? 얼마든지 다 가질 수 있다고 타입 체커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더 많은 뭐 스트링 값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V의 X, Y, Z가 다 넘버니까 넘버라고 생각하는 건데, 타입 체커는 이게 열려 있다고 가정을 하니까 더 다른 값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넘버라고 확정을 지을 수 없다라고 에러를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진홍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이게 스트링 키스가 문자열이니까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해했어요. 같은 말 아닌가요? 다른 말인가? 같은 말이죠. 그쵸. 이 반환값이 스트링 키로 들어갔을 때, 스트링으로 들어갔을 때, 추측 불가. 다른 값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V가 열려 근데 있으니까. 제 말은 이제 저런 거를 왜 타입이 열려 있다고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음, 저런 현상을 타입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데 음. 잘 모르겠어서. 타입이 열려 있다가 이해가 안 가습니다. 타입이 열려 있지 않으면, 타입이 열려 있지 않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 V에 들어갈 값이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거를 그 시스템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류를 만들어내지 않지 않을까요? 아, 애초에 오브젝트.키스 같은 느낌으로 했을 때 네. 이미 그냥 V에 그렇게 사용될 생각하는 게 값이, 맞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닫혀있는 언어의 사고방식이고, 여기 음, 열려있는 타입스크립트는 열려있기 때문에, 네. 그랬다. 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네. 네. 지윤이 말씀하는 거 아니었어요?
정리 한번 답변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에러가 난 이유는 일단 x, y 값이 그러니까 v가 들어왔는데 v가 오브젝트 키스 함수를 거쳐가지고 이 키가 그냥 스트링으로 타입으로 추측이 되는 거죠. 왜냐면 v는 열려 있기 때문에 v의 값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x랑 y라고 추측을 할 수가 없다. 추측 불가. 왜냐 오브젝트 키스를 함수를 통했을 때는 통하면 이 키스의 값이 x, y로 한정돼 있다고 추측이 불가한 거예요. 제가 이해한 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이제 그래요. 열려있다고 하고. 그쵸. 네, 이 여기서 x와 y라고 한정을 못 짓기 때문에 스트링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한정을 못 짓는 거죠? 열려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열려 있다는 게 그러면은 그 값이 계속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그거 예시 있었잖아요. 책에서 음, 고양이를 넣는다고, 어, 네네네. 이제 이거 뭐였죠? 봤는데 방금 그 예민한 작은 고양이를 넣어도 고양이 상관없다. 네, 작은 뭐 고양이. 그런 그거 거랑 똑같은 거죠. 어딨나요? 그 밑에 주석인가에 달려 주석에 있을걸요?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는 그렇습니다. 방금 진웅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저는. 음, 제가 약간 요 함수의 작용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x와 음, y, 네, v가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요 오브젝트 키스를 거치면 v가 열려있기 때문에 요 타입을 x 또는 y라고 추측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음, 음, 음. 음, 그러면 스트링 타입으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스템은. 완전 이해했어요. 그래서 거치면은, 아이고, 추측이 불가해서 Anytime. any가 된다. 그러면 썸이 어떤 게 될지 확정을 못 지으니까 넘버를 반환해 줄지도 모른다. 음, 그러면은 요거는 왜 해결되는지 아시나요? 요건 왜 에러 안 나는지 아시나요? 이해 가셨나요? 누구한테 보시는 거죠? 모두에게요. 이거 객체에 쉼표가 없는 거가 맞는 거죠? 어, 상관없을 겁니다. 아, 기억이 안, 그런가요? 아, 네, 타입에 둘 다 상관없었나? 잘 타임에 모르겠네. 넣어준 쉼표, 거라? 쉼표 넣으면 안 될걸요? 아니에요. 쉼표 넣으면 안 되고. 그래요? 세미콜론 말하시는 건가요? 둘 다 되지 않나요? 둘 다 없어도 돼요? 아예 되지 않나요? 아닌가? 같은 찌를 땐 없으면 안 될걸요? 줄바꿈으로 네. 처리해 준다 했나? 네. 근데 사실 이거는, 근데 이거 강의에 없었나요, 이거? 인덱스 시그니처? 있지 않았나요, 저희? 있어요. 있어요. 네, 그쵸? 있습니다. 네. 이거 다 이해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못하신 분. 이해 못했어요. 모르겠어요. 요거 그 인덱스 시그니처로 그 들어오는 값이 스트링이라고 줬기 때문에 저희가 네. 아까 저희가 거친 과정에서 어, x, y 네. 들어와. 그러니까 인덱스는 요 스트링이다. V의 어, 프로퍼티들이 스트링 값을 가지고 아, 키를 가지고 넘버
넘버 타입의 가, 밸류 값을 밸류. 반환한다. 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여기 앞에서. 그 Y에는 안 붙어도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냥 인덱스 시그니처의 특징입니다. 아, 오, 그 강의를 날림으로 들으셨군요. 강의에 나온 건가요? 나왔을걸요? 폴 시그니처, 인덱스 시그니처, 그다음에 무슨 시그니처였죠? 시그니처 3개 그래서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어요. 이거를 앞에서 타입 시스템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네,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왠지 이해 가셨나요? 아니요. 왜냐면 이제 원래는 이 과정에서 저 인덱스 시그니처 잘 안 줬으면 그 V의 값이 키 값이 X 또는 Y 이렇게 추측이 되잖아요. 근데 인덱스 시그니처를 줘가지고 그냥 스트링 키를 가지고 넘버 타입을 반환한다는 시그니처를 준 거예요. 근데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그쵸. 저희가 여기에다가 이 함수를 거쳤기 때문에 키가 스트링 네네네. 타입으로 추측이 됐잖아요. 아, 그래서 에러가 해결됐습니다. 무조건 저렇게 된다고 명시를 네, 스트링 해줘서, 값을 가지고 넘버로 반환이 된다고 저희가 알려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해했습니다. 말을 한 겁니다. 이거 네, 하나 이게 이해하려면 한 10개를 이해를 해야 하네요. 저는 오브젝트 키값이 문자열로 변환이 되는지를 또 몰랐어요. 저도 그거 생각 못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네, 그것 이게 때문에 문제인 질문인데 거예요. 반복할 때 인덱스 시그니처 쓰는 거 맞죠? 반복문에서. 아니요, 그게 한정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음, 그래요? 네, 반복문 쓰려고 인덱스 시그니처를 쓰는 건 아니에요. 이거 정리를 잘못한 것 같아요. 저희 그냥 그거는 근데 키의 타입이랑 밸류의 타입을 그냥 뭉뚱그려 주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강의에서는 예시로 반복문, 지금도 반복이 나오잖아, for 부분으로. 그쵸. 그렇게 활용될 수 있다라고 아, 말씀을 해주시는 거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 그래서 네, 애니멀 객체가 있어요. 애니멀이라는 객체가 있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키 값을 스트링으로 해주고 밸류를 만약에 스트링으로 해주면 그냥 뭐 키는 뭐 동물의 종류, 밸류는 그 동물의 이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뭉뚱그릴 수 있다. 애니멀 객체를 그런 식으로 만들면 그 안에다가 이제 키 스트링, 밸류 스트링인 거면 어떤 프로퍼티든 다 들어가겠죠? 들어갈 수 있겠죠? 음, 이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것도 좋은 코드가 아니다라는 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냥 명시해라고 하는 거군요. 네, 반복 쓰지 말고.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이 함수의 목적에 부합하는 거는 이게 더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제가 무조건 답변을 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네, 네네네. 같이 토론하는 시간으로 합시다. 네, 맞아요. 그거예요. 네, 네. 아, 오늘 뭔가 네네. 네, 말씀하세요. 뭔가 본인이 책을 읽고 뭔가 어, 인정. 영감을 받았다거나 그런 거 있으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영감 아닌데 제가 궁금했던 게 또 있었는데, 그, 어웨이시랑 어싱크 함수를 쓸 때, 이거는 그, 런타임 이후에 동작하는 함수여서 타입스크립트가 아예 체크를 안 하는 건가요? 체크를 안 하나요? 그 책에서 보면 18쪽이랑 19쪽에 있는데 타입 관련해서는 네, 타입 체커가 정상으로 간주를 해도 런타임 이후에는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해서 이게 그거는 네,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떤 비동기 내용? 함수를 쓸 때도 네네. 타입스크립트 타입 지정을 해줄 수 있고, 네, 근데 이게 타입 지정을 해도 어웨이스로 그 데이터를 바꿔보면 알고 보니까 그 데이터가 다른 타입이어도 그건 음, 개발자의 실수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어, 부분에는 네, 타입스크립트가 그러면 제대로 못 해주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 타입스크립트의 네네. 그 역할을 너무 만능으로 아, 생각하면 네네. 안 네, 된다라는, 네,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네네네. 런타임에서 뭐라 했죠? 런타임에서 타입 체크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생각한 타입하고 이거예요.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저희가 뭐 API 같은 거 썼을 때 반환받는 네네. 결과가 합의가 되어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타입을 지정해주고 타입이 지정된 자료형을 저희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젝트 내에서 활용을 할 때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해주는 게 타입스크립트 역할이고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리님 그 질문이랑 궁금했던 점이랑 좀 이어가서 제가 느낀 점은 그 네. 1장 읽으면서 느낀 게 두 가지거든요. 그냥 어, 자바스크립트 모델링 한다는 내용이 이제 좀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그 부분이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이게 개인의 취향이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타입스크립트가 뭐 자바스크립트의 확장이고 뭐 자바스크립트랑 관계가 몇 가지 있고 구조적 타이핑이니 성능에 영향이 없는 이런 특징들을 차치하고 타입스크립트를 하면 훨씬 의식적인 개발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자 스스로가 자바스크립트가 굉장히 유연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실수가 많아지니까 그런 것을 잡는 것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 개발자 스스로가 좀 의식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다. 그래서 쓰는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BI 그것도 의식적이지 않았던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그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의식하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타입스크립트를 쓰면은 이제 그런 걸 좀 더 의식해서 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1장 읽으면서 크게 느꼈던.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효리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이 됐나요? 아니면 아직도 뭔가 아니, 괜찮은 아니요. 부분이 있나요? 그, 뭐지? 그러니까 개발자 실수를 알겠는데 저는 그냥 그 제가 말한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 이해한 게 맞, 맞는지. 네. 근데, 네. 쇼린, 뭐 말했죠? 저 정리를 못 들었어. 아, 그 async 네. await 같은 함수를까지 그 이후에 들어오는 데이터의 타입까지 타입스크립트가 다 잡아주진 않는다라는 걸 물어본 거였어요. 아, 어, 네. 클라이언트 단 이전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확인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후에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전? 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런타임에 타입 체크가 불가능하다는 거랑 섞여가지고 약간 그렇게 생각되신 거 아닐까요? 네, 같은 말입니다. 그게 런타임의 그 동작이니까. 아, 네네네. 그 말입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타입스크립트 아니더라도 그냥 정적 타입 언어여도 개발자 실수나 그러니까 네네. API를 잘못 파악하거나 뭐 API 변경되는 거는 이제 타입스크립트 말고 정적 타입 언어도 그런 건 못 잡아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지 않을까요? 자바스크립트를 쓰다가 그러면 쓴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그, 그거 GraphQL 쓰면 좀 거의 방지되지 않나요? GraphQL 아가여가지고 저도 잘 모르는데 잘 개념만 아는데 모릅니다. 네, 레드도 잘 몰라요. GraphQL은 직접 그쵸, 쿼리에서 그렇긴 하죠. 골라서 불러오니까 거의 그거에 가깝지 않나. 저도 생각이 드네요. 정적 타입 언어 C. 혹시 이제 또 이 일장에 대해서 질문이 따로 있을까요? 없으시면 일단 녹화를 종료할게요. 네. 네. 네.